전에 합지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전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여기 말전에서 가령 인이다. 그러면 해월로 잡아주면 되겠죠. 만약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자 신랑이 나타나는 부분, 신랑이 청룡의 음신을 가지고 결혼 일자를 잡는 부분. 두 번째, 신부의 천운의 음신을 가지고 결혼 일자를 잡는 경우. 세 번째, 말전에 합지를 가지고 결혼 일자를 잡는 경우가 지금 혼인 시기까지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에 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잘 살 수가 있느냐? 잘 사느냐? 결혼 후 관송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마음과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혼을 한다거나 그럴 때 또 아니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관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 간에 송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죠. 합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소송으로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도 소송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합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느냐? 일단은 천반의 제휴에 둔기가 올라와 있을 경우, 그랬을 때는 관송사가, 그러니까 여기가 재성이 가령 갑일날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경금이 있어갖고 이렇게 금금목을 해서 요게 바로 둔기가 있을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삭과가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삭과 중에 하나가 부족하거나 두 개가 부족해서 별채과를 이루거나 팔종과를 이루어서 불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불비격이 되는 경우에도 뭔가가 빠지고 부족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그게 완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래서 네 개 가가 전부 다 각자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가령 1가와 4가가 같대거나 2가와 3가와 같은 이런 양불비 음빌식으로 불비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관제를 조심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천발에 공망이 되어 있는 걸 고진이라 그러고 집안에 공망이 되는 걸 과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고진살, 과숙살이 또 있죠. 그래서 과전에서 고진, 과숙이 됐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결혼에 관제를, 송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봐줘야 돼요. 또 여덟 번째로 신랑은 신부집에 화목하고 자 화목한 겁니다. 신랑 신부가 과연 신부는 신랑 집에 화목하고 신랑은 신부 집에 화목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건 어떤 거로 갖고 보냐면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제 일가 상신과 요 삭과를 봐줘요. 요 신부 집안이라 그랬죠. 요건 신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일과에서 삭과를 자 생이나 합이나 비화하면 신랑은 신부집에 아주 처갓집에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리면 병충파해서 공망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신부 쪽에 아주 그러니까 부정한 매정한 사이가 되는 격이죠. 또 만약에 신부가 봤을 때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와서 과연 신랑 형제들과 또 신랑 집안에 잘할 수 있는가? 요건 어떻게 봅니까? 반대로 보면 되겠죠. 반대로. 여기가 신부 상신이니까 요 신부 상신이 바로 신랑 집안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3과에서 3과 상신과 자 2과 1과의 음신이 이과가 되죠. 이과 상신을 가지고 이것이 생합비가 된다 그러면 이 신부가 시댁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역시도 깨져버려갖고 공망이 된다거나 형충파 해가 된다거나 기타 또 흉신이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옛말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흥한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를 옛날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뭐 옛날 어른들 얘기대로 여자가 잘 들어와서 집안을 뭐 일으키고 살리고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사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서 취직하면 그러니까 뭐랄까 시댁을 부흥시킬 수 있는 사주 대신 자기네 집안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많이 불려놨는데 결혼하면서 집안이 이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자가 많이 배워갖고 똑똑할수록 돈도 못 벌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사주 풀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배울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여자 사주 또 남자 사주에서는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워서 화가 되는 사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는 경우 신랑 신부가 과연 신부 집안에 신랑 집안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기 처에 있는 요 1과 3과하고 2과 4과하고 서로 비교해서 생합비가 됐을 때 비화가 됐을 때는 좋은 현상으로 봐주는 것이고 아니면 형충파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기타 흉장이 또 흉신이 돼 있을 경우에는 서로 잘 못하는 거로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8가지가 나왔어요. 8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남녀의 기본적인 성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 기본적인 성정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년 또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또 본명이죠. 본명 상신이 목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인자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령 요거는 왕상하고 길신이 되어 있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휴수하고 흉신이 돼 있을 때는 인자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강팍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화로 나왔을 때는 화가 됐을 때는 강직하고 곧은 면이 곧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휴수할 경우에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오행의 속성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토로 나타났을 때는 무게가 있고 중후함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 자체가 토가 휴수하거나 또 흉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고하고
우리가 이게 깝깝한 성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통 의리하면 금을 갖고 의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리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의롭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흉폭하고 포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수로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의 상징을 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지혜스럽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흉장이 돼서 흉신이 돼서 나쁜 상황이 되면 아주 집요하고 악랄한 그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토명을 갖다가 우리가 오행으로도 성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번째 남녀의 성정을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손의 유무. 첫 번째, 자손의 유무는 과전에서 소녀를 찾아야 됩니다. 소녀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소녀가 있어야만이 자손이 있고, 두 번째, 소녀가 깨져버리거나 망가져버리면 자손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참 집요하죠. 다른 거에